환영합니다 여러분, 프로젝트 제프입니다. 개봉 전부터 말들이 많았던 영화, 여러분은 이터널즈 재밌게 보셨나요? 유감스럽게도 저는 이번 이터널즈를 보고 아쉬운 점이 참 많았습니다. 항상 믿고 보는 마블이었는데 부디 스파이더맨 노웨이홈에서는 이 허망한 마음을 채워주길 간곡히 바라야겠죠. 아무튼 오늘은 영화 속에서 복잡했던 이터널즈의 주된 감정선과 새롭게 추가된 설정들에 대해 한번 차근차근 프로젝트 해볼 텐데요. 이번 영상은 이터널즈의 치명적인 스포일러가 담겨있으니 아직 영화를 보지 않으신 분들은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영화에서 이터널즈는 약 7000년 전 지구에 처음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들은 모두 프라임 셀레스티얼 아리셴의 명령대로 데뷔한 채로부터 인류를 지키기 시작했고 그 임무에 대해 어떠한 의심도 없었죠. 하지만 무수한 시간 동안 아리셴의 임무를 맡아온 에이젝은 처음부터 자신이 지구로 파견된 진짜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티아무트를 탄생시키기 위해 인류의 번영을 돕는 것. 그는 지각 있는 생물의 생체 에너지를 양분 삼아 자라는 존재였기 때문에 인구가 많을수록 성장은 촉진되었죠. 새로운 셀레스티얼이 탄생하는 과정의 끝, 이머전스가 성공하면 지구는 파괴되겠지만 그의 몇 배에 달하는 생명체가 새로 탄생하기에 이것은 곧 우주의 섭리였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어느 행성이든 어느 순간 최상위 포식자가 등장하기 마련이었고 이로 인해 생태계가 망가지면 셀레스티얼 씨앗에 생체 에너지를 채워줄 생명체가 급격히 저하되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그들이 처음 만든 것이 데비안츠였습니다. 어떤 포식자가 나타나든 소용없을 만한 진정한 포식자를 만들어냈죠. 그러나 본능을 영감 삼아 만든 발명품을 더 이상 통제할 수 없게 되자 그들은 곧 실수임을 인정했습니다. 이 실수를 만회하고자 그들은 데비안츠보다 더 정교한 여러가지 감정을 지닌 인공지능을 만들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이터널즈였죠. 전 우주로 퍼진 이터널즈는 셀레스티얼에게 데이터이기도 했기 때문에 이터널 제작 공장인 월드포지에서 계속해서 연구할 수 있었고 그들은 사랑에서 답을 찾은 듯 보였습니다. 만약 이런 부분이 결여되었다면 이들이 인류애를 가지는 일도 인류를 지키는 일도 없었을 테니 말이죠. 그들이 인간에 빠져들었기 때문에 에이젝은 이들을 속이기 더욱더 쉬워졌습니다. 그녀는 티아무트가 태어날 시간을 벌기 위해 데비안츠 처단 임무가 종료되었음에도 그들에게 인간의 삶을 살아보라고 말하면서 팀을 해산시켰죠. 그리고 멤버 중에 가장 강했던 이카리스에게만 몰래 이 진실을 전했고 그가 세르시를 떠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카리스도 사랑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수천 년 동안 고민했지만 그 결심에 확신이 섰을 때 정작 에이젝은 인간의 아름다운 면에 전염되어 있었죠. 아마 이카리스는 그녀에게 화가 많이 났을 겁니다. 그녀 때문에 자신은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 오랜 시간 동안 슬픔에 빠져 살았는데 겨우 7일 남기고 말이 바뀌면 어이가 없겠죠. 지금까지 서서히 종말을 각오해온 이카리스와 아무 의심 없이 서서히 인간에 녹아든 멤버들의 생각 차이는 당연히 쉽게 좁혀질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5000년 동안 사랑한 사람을 직접 죽이는 건 마음만큼 쉽지 않았는데요. 왜냐하면 자신이 이 일을 각오한 건 고작 2000년 남짓한 세월이기 때문이었죠. 에이젝이 세르시를 다음 리더로 선택한 이유는 그녀가 지구에 처음 올 때부터 인간의 아름다움을 느꼈다는 점도 컸지만 이카리스가 세르시에게만큼은 함부로 하지 못할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지구를 보며 첫눈에 반했던 세르시처럼 이카리스는 그녀를 보고 첫눈에 반한 순간을 생각하며 전복된 자신의 신념을 고치게 되죠. 이머전스가 성공한 뒤 월드포지로 복귀해 기억이 리셋되는 원래 계획을 실행하는 대신 그는 세르시와 멤버들, 지구에서의 기억과 자신의 만행을 모두 기억한 채로 죽는 것을 택합니다. 옳고 그름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대를 위해 소를 희생하는 것은 항상 옳은 일일까요? 이들의 선택은 항상 사랑이라는 감정 덕분에 변화합니다. 이카리스를 오래전부터 짝사랑했던 스프라이트는 세르시를 질투했습니다. 어린아이의 몸으로 어른의 삶을 살 수 없었기에
이카리스에게 고백하는 건 생각조차 할 수 없었죠. 하지만 이머전스로 팀이 분열되자 오직 스프라이트만이 이카리스를 따라갑니다. 그녀는 그렇게라도 그와 단둘이 있고 싶었으니까요. 영원히 살 수 있지만 끝없이 고통받아야 한다면 그건 저주일까요? 축복일까요? 세르시가 스프라이트를 용서하고 인간으로 살아갈 기회를 준 건 그들 중 오직 그녀만이 인간다운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티아무트가 죽은 이후 평화가 찾아온 것도 잠시 화가 난 아리셴은 직접 지구를 방문했습니다. 그는 행성의 문명을 유지할지 파괴할지를 판단하는 집행관답게 세르시에게 경고하는데요. 지구라는 행성이 티아무트를 죽일 만한 가치가 있었는지 그 여파를 분석하여 지구를 다시 심판하러 오겠다고 말이죠. 그들은 이제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해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면 지켜주게 돼 있다는 길가메시의 말처럼 그들은 여전히 인류를 사랑하고 있었으니까요. 자, 이렇게 오늘은 영화 속에서 복잡했던 이터널즈의 주된 감정선과 새롭게 추가된 설정들에 대해 한번 프로젝트해보았는데요. 개인적으로 느린 호흡과 장대한 서사를 다루는 영화를 좋아하는 저이기에 이번 이터널즈가 매력적으로 다가오기도 했고, 마카리의 뛰어서 세계 속으로와 액션은 정말 멋있었지만 정작 영화 속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너무나 많았고 개연성까지 다 죽여버리니 차라리 두 편에 걸쳐 영화가 진행되었다면 어땠을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번 영상 재미지게 보셨다면 구독과 따봉, 종소리까지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컴백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